한국을 흔히 우리가 커피 공화국이다라고 흔히 많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딱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스타벅스, 별다방. 근데 그 별다방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 한국의 문화 속에서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99년입니다. 불과 이제 10년 좀 넘은 그 역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사람들의 커피 문화 속에서는 이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나죠. 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산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자,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 자체가 매장에 가더라도 정말 에스프레소 문화였어요. 자, 에스프레소 뜻이 뭐냐면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익스프레소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에서 빠르게 커피가 추출됐다 라고 하는 게 에스프레소예요. 자, 가끔 매장에 오시는 중년 남성분들을 보면은 야, 커피 뭐 시킬까? 야, 뭐 마실래? 그러면 카페 메뉴를 쭉 보다가 야, 뭐 이렇게 메뉴가 많아? 그럼 메뉴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냥 저거 마시자. 에스프레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손님 죄송한데요, 에스프레소 혹시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은요, 아예 그냥 주세요. 에스프레소는요 아주 요만큼 나오는 그런 커피 원액과도 같은 되게 쓴 커피예요. 그러면 아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커피도 아주 빠르게 변천되고 흘러갔습니다. 그 서울의 흥수동인가요? 거기에 블루보틀이 이제 오픈하면서 미국식의 또 다른 커피 문화가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그 느림의 미학의 커피였습니다. 그 느림의 미학 커피가 바로 핸드 드립이라고 하는 커피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커피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99년도에 들어와서 불과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에 아주 강하게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여학생들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저 어저께요 스타벅스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너 스타벅스 갔다 왔구나. 뭐 마셨니? 프라푸치노, 모카 프라푸치노 마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이 컵에도 마셨니? 그러니까 네, 이 컵에도 마셨어요. 그럼 그거 쓰레기잖아. 그거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대답이 뭐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스타벅스를 갔다 왔어요. 이게 그 학생의 대답이었어요. 자, 뭐예요? 그 학생은요 모카 프라푸치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은 그냥 스타벅스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야. 뭐예요? 커피를 브랜드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일상 속에서 우리 이동 노동자분들을 좀 많이 뵙고 같이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또 만들어 드시고 하는 이런 좀 같이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뵀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보시고 길에서 혹시라도 저를 보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저기요 선생님 커피 한잔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가까운 카페에 가서 꼭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이제는 예전에 빠른 문화여서 이제는 그 블루보틀의 영향을 통해서라도 핸드 드립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의 특징 자체는 공간의 활용, 인테리어의 활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본인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념적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또 블루보틀은 또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핸드폰에 대조해 보자면 스타벅스는 삼성폰과도 같은 갤럭시 폰과도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그러한 그 활용도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아이폰처럼 감성을 자극하고 꼭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아이폰의 개념이 바로 블루보틀. 그래서 블루보틀과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도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자기만의 스스로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커피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901년에 미국의 제일 교포인 가토 사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자체를 액상화시켜서 기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된 커피를 뜨거운 물에 부으면 바로 녹아들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커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920년도에 브라질에서 아주 많은 커피의 그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 그 커피를 다 처치를 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넥스웰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SOS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넥스웰 회사가 그 커피를 가지고 대량의 인스턴트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이제 인스턴트화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1등 공신이 바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가는 많은 미국의 군인들에게 이 인스턴트 커피는 군대의 비상식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이 나누어질 때 그 인스턴트 커피를 같이 그곳에 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곤한 그 전쟁 가운데 5인 사살하지 말라고 커피 많이 마셔라. 그래서 군인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전에서도 미국의 군인들이 그 커피를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스턴트 커피가 알려지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또 계기도 맞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도 마시지만 또 원두커피도 사랑하지만, 재밌는 거는 한국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 커피는 이렇게 지구를 가운데 중심으로 했을 때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 우리가 커피 벨트 아니면 커피 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는 사계절의 여름인 나라들의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딱 그러면 그러니까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루안다, 케냐, 카메룬, 말라위 이런 나라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다 나라죠. 우리가 동남아시아가 좀 넘어오면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또 태평양 쭉 넘어가면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 온두라스, 과테말라 또 이런 나라들, 뭐 파나마, 뭐 페루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커피 벨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있고 날씨가 추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무가 재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커피 도시 딱 그러면 우리가 강릉을 많이 커피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릉 여행 가시면 한 번쯤 꼭 들려보십시오. 강릉항 바닷가 앞에 중심으로 한 카페 거리, 너무 좋죠. 아까 우리가 바다라떼 만들었는데 그 바다를 연상하는 그 거리가 바로 카페촌이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헤미안 카페라든가 아니면 테라로사, 커피커퍼, 산토리니, 커피 아메리카 다양한 아주 유명한 카페들이 그 강릉에 아주 즐비하게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런 많은 커피가 마셔지고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성인이 마시는 일년의 커피 한 잔에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363잔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일 꼭 한 잔 꼭 드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평균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음용하는 커피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커피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일단 제가 드립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블루보틀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가 핸드 드립 커피를 잠깐 얘기했는데, 핸드 드립도 뭐 도구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국내에 소개되어져 있는 드립은 칼리타, 하리오, 보노, 멜리타, 클레버, 웨이브, 융, 점점점점점점 너무나 많아요. 도구들도 너무나 많고,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런 구멍이 3개 정도 뚫린 칼리타 드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을 할 때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 상대방 역할에게 세상에 나쁜 피아노는 없다, 못 치는 피아니스트만 있을 뿐이다, 그 얘기 딱 던지는 거예요. 저도 늘 커피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세상에 맛없는 커피는 없다, 못 만드는 바리스타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맛없는 커피는 없습니다. 바리스타는 그래서 본인이 커피를 만들 때 정말 맛있게, 그리고 내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 또 아니면 나의 손님에게 정말 내가 만드는 커피 한 잔에 담겨있는 그 정성과 수고와 땀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커피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음악의 바로크 시대의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대표가 바흐지요. 세바스찬 바흐인데, 이 바흐는 평생 동안 많은 음악을 작곡을 했지만 작곡을 안 한 유일한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예요. 이 바흐는 오페라 장르가 없는데,
이 바흐의 음악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커피와 관련된 재밌는 단막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카페 칸타타라고 하는 바로 장르인데, 이 카페 칸타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바흐의 그 카페 칸타타에는 아버지와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완전 커피 중독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불임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설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딸에게 너 커피 마시지 마. 너 커피 마시면 이제 안 돼. 너 커피 마시면 옷도 안 사줄 거고, 너 먹을 것도 안 줄 거고, 너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긴 커피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안 됩니다. 난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라고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음악에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럼 너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스토리가 좀 긴데, 아무튼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커피 안 마실 테니까 지금 당장 가서 내 신랑감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신나가지고 신랑감을 또 찾으러 나가요. 딸은 그 아버지를 속인 건데. 나중에 아버지가 끝내 딸한테 딱 굴복이 돼요. 에휴, 할머니도 마셨고 엄마도 마셨고 그런 커피인데, 에휴, 너는 또 안 마시겠냐? 너도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바흐의 커피 칸타타처럼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커피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바흐는 작곡을 할 때, 곡을 쓸 때 꼭 커피를 마셨다고 그러죠. 자,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토벤도 커피 예찬가였는데, 애호가였는데, 베토벤의 특징은 이 커피콩을 꼭 50알을 꼭 골라서 계량을 했다 그래요. 계량해서 베토벤은 50알 계량 커피를 마셨다라는 걸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보면은 베토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발자크, 아니면 바흐, 또 커피 좋아했던 그 네덜란드 작가 반 고흐라고 미술가가 있죠. 자, 반 고흐, 자, 비슷한 게 있죠. 공통된 게 앞에 비읍이 붙어요. 거의 바로 시작이 돼요. 그죠? 이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커피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그러나 봐요. 요건 아재 개그인데. 네, 아무튼 이런 농담이었고요. 여하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커피 애호가들이 바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아무튼 그래서 이 바리스타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림에 있어가지고 정말 정성껏 내가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커피가 나의 손에서 연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칼리타 핸드 드립을 좀 준비해 왔고요. 자, 커피를 다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가는 과정서부터 내리는 모든 순간까지가 참 정성이 깃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커피를 가르쳤던 한 중년 남성이 계셨는데요. 그 중년 남성분이 저한테 핸드 드립을 한 2개월 정도 배우셨습니다. 배우시고 나서 시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동네를 놀러가 봤는데 저기 사강 쪽에 있는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두막에서 드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두막에서 드립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물 끓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저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일로 와. 커피 한 잔 마셔.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정자에 앉는 거예요. 오두막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경운기를 끌고 가던 아저씨가 덜덜덜 가더니 거기서들 뭐해? 그랬더니 야 일로 와. 커피 한 잔 마셔. 그래서 커피를 또 같이 마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동네에서 니아까를 끌고 가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야 거기서들 뭐하니? 일로 와. 커피 한 잔 마셔. 그래서 갑자기 오두막에 4명의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 선생님이 내리는 드립커피에 빠져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너무 감동도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내린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커피 행복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커피를 잘 갈아주시고요. 자, 지금 물이 좀 끓고 있고요. 자, 요 칼리타 드립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멍이 3개가 뚫렸고 옆에 보면 이렇게 줄이 놓여져 있는데, 요 줄을 우리가 리브선이라고 하는 줄인데 흔히 우리가 갈비뼈라고 부르는데,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물이 일정하게 쏟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리브선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끓으면, 자, 물을 붓고요.
자, 드립은 먼저 하기 전에 가운데 있는 여가지, 드리퍼, 서버. 여가지, 드리퍼, 서버가 지금 다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일정한 보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린싱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물을 따뜻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여가지의 종이의 맛도 날려주고 드리퍼도 따뜻하게 해주고 서버도 따뜻하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날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잔이 차가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원두 커피를 마시든 따뜻한 커피를 드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잔이 먼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매장 같은 데 가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커피 머신 위에 잔들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 기능을 우리가 워머 기능이라고 하는데 따뜻하게 데핀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잔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피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버려주시고, 자, 좀 전에 갈아놨던 원두를 자, 이렇게 부어서 평평하게 레벨링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불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뜸들이기 과정이라고 하고, 자, 적당량의 물을 부어서 위에 있는 커피가 뜸을 들여야 돼요. 자, 뜸 들이기를 왜 하느냐?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온탕에 풍덩 빠지죠. 왜 온탕이 들어가죠? 때가 잘 나와야 되니까, 잘 밀어져야 되니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커피도 뜨거운 물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자체가 잘 추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다양하죠. 특별히 라세트라고 하는 의학 백서를 보니까 그 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커피는 두통약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심경을 맑게 해준다, 머리를 맑게 해준다, 심장을 두근두근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빨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경이 맑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서 가끔요 머리가 아픈 날이 있어요. 혹시 이동 노동자분들 다니시다가 머리가 아플 경우 있으면요, 두통약 찾지 마시고 가까운 카페 들어가서 에스프레소 딱 2잔만 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2잔의 에스프레소가 내 온몸을 감싸는 그 강한 느낌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커피가 추출되어지는데, 지금 위가 아주 봉긋하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가 물을 잘 먹고 잘 추출되어질 수 있도록 물줄기를 잘 부어줍니다. 자, 우리가 핸드드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줄기를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립포트 주전자에서 물줄기를 고르게 잡고 커피가 잘 추출되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런 드립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칼리타 나선형 드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물줄기를 가운데부터 달팽이 모양으로 커피를 전체적으로 다 우려 주어서 커피가 추출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드립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커피를 접할 수 있고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 드립과는 반대적으로 이런 하리오 드립이라고 하는 또 드립도 있는데, 요 드립 방법도 다른 드립의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칼리타 드립을 통해서 커피 한 잔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요 커피 추출된 커피를 한번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게스트분들이 너무 커피를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커피가 참 마시고 싶었는데, 자, 참고로 우리 여기 이동 노동자 쉼터 우리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철원 팀장님 잠깐 모셔도 될까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공기. 자, 어떠세요? 좋아야 될 텐데. 네. 근데 진짜로 그 평소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그 커피 맛이요, 새롭게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네. 단지 흔히 막연하게 우리가 커피 너무 쓴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잔의 커피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기도 하고 또 기분 들뜨기도 합니다. 자, 커피가 처음 3세기에 발견됐던 에티오피아의 칼디라고 하는 양치기 소녀는 양들이 숲속에서 먹었던 빨간색 체리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 몸에 힘이 돋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커피 나무. 예, 네, 커피나무. 요 커피나무를 보고서 칼디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본 거지요. 그로 인해서 온몸에 돋는 자기의 힘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색다른 듯한 커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튼 기분 좋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커피를 오늘 이렇게 한 잔의 커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원에 광교산이 있잖아요. 예, 광교산. 광교산에 올라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스타벅스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비밀하우스로 돼서 스타복스라는 아.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재밌죠? 스타벅스. 네, 네. 이제 그렇듯이 사실 우리 이동 노동자가 사실 바빠요. 바쁜 와중에 언제 스타벅스 가서 뭐 이게 근사하게 커피 마시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네. 대개는 이제 예전에 보면 자판기를 많이 이용하죠. 근데 자판기가 요즘엔 또 그마저도 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면 아주 그 캔커피가 정말 이게 종류가 많아서 야 도대체 내가 뭔 커피를 마셔야 될지도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선생님한테 네, 우리 네, 교수님한테 특별히 좀 그 우리 캔커피 그 많은 종류 중에서 네, 네. 과연 그 어떤 커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다니면서 사실 믹스 커피는 좀 이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커피가 우리 이동 노동자분들이 다니면서 가장 적합할 것 같은지 네. 말씀하신 대로 힘을 충전하고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업무를 이제 돌입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한 말씀 이제 다음에 좀 기회가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문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커피를 한 잔 들이마시면서 잠깐의 이게 몸도 충전도 하고 그렇죠. 에너지도 충전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변에는 너무나 다양한 많은 커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커피들을 보실 때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커피의 종을 보시면은 흔히 그 캔커피도 그렇고 인스턴트 커피도 그렇고 뭐 아라비카 커피, 뭐 로부스타 커피 어떤 요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매장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아메리카노 커피는 우리가 아라비카 종의 커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라비카 안에서도 스페셜티 커피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커피의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많이 나누는데 뭐 커머스 커피냐, 프리미엄 커피냐, 스페셜티 커피냐, 대부분 커피가 재배되는 해발 고도의 높이에 따라서 커피가 많이 이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캔커피도 보시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커피도 보시면은 그렇게 스페셜티 커피라고 혹시 적혀있는 커피가 있다면 아주 좋은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 라고 적혀 있으면 아주 좋은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대부분의 많은 인스턴트 커피가 이 로부스타라고 하는 커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로부스타 커피의 맛의 특징은 강한 쓴맛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로부스타만 가지고 음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부스타 커피를 가지고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다음 기회에 되면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정복해서 뭐 어떤 커피가 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커피가 남았는데 자, 혹시라도 또 댁에서 요즘에 그 우리 젊은 취향들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흑당을 이용한 메뉴도 아주 많이 마십니다. 비록 커피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제가 그래서 그 흑당 시럽을 잠깐 좀 가져왔는데 이런 흑당 시럽이 있으면은 이런 흑당을 살짝 또 이렇게 컵에다가 또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흑당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자, 얼음을 좀 섞어서 네, 얼음을 섞고 또 우유를 또 살짝 자, 그러면 또 즉석에서 이렇게
흑당 라떼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흑당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쁘죠? 네. 네,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커피 메뉴도 연출할 수가 있고, 이 안에다가 또 우리가 버블티, 파피오카라고 하는 또 버블티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실생활 속에서 이런 재료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재료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커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에 검색을 청년시인 바리스타, 그냥 청년시인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물론 청장년인데 청년시인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다양한 홈카페 또 메뉴도 나옵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이런 메뉴도 같이 공유하고, 또 여러분 만드신 메뉴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그러면은 또 행복한 커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